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7점의 운동력학, 힘과 가속도, 네 번째, 원통 좌표계에서 운동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운동학 부분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제 이러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이제 가속도 성분을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뒤에 이제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원통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원통의 그 겉면을 따라서, 즉 이제 원통의 옆쪽 부분에 이제 그 겉면을 따라서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면 이제 유용한 좌표계가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가 되겠고, 이러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의 이제 성분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회전 중심을 O라고 하고, 이제 각도 시타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어떤 물체의 어떤 뭐 질량 중심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질점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질점이 이러한 파란색의 경로상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NT 좌표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곡선 운동을 하는 경우였고, 이러한 원통 좌표계도 이제 곡선 운동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경우에 이제 원통 좌표계를 선택을 하면 더 유용한지를 살펴보면, 이제 아래 그림에서처럼 어떤 물체의 운동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NT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물체의 이제 접선 방향과, 즉 이제 P점에서의 접선 방향과, 이제 뭐 NT 좌표계라면 이쪽 방향의 어떤 노멀한 방향, 혹은 이제 우리가 극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반경 방향의 이제 R 방향, R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만일에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공간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어떤 평면 운동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극좌표만 고려를 하면 되고, 이제 그때의 차이점은 이제 NT 좌표계와 차이점은 이 R 방향이 이제 이쪽 회전 중심 쪽으로 향하면 NT 좌표계가 되는 거고, 이제 만일에 이쪽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극좌표계를 사용을 하고, 주로 이제 극좌표계나 원통 좌표계는 우리가 어떤 이제 평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원형의 움직임을, 즉 이제 원형으로 된 경로를 따라 이제 움직일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NT 좌표계도 원형일 때 사용을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뭐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뭐 NT 좌표계나 좌표계나 특히나 또 원형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런 Z축 방향의, 즉 이제 높이 방향의 어떤 힘의 성분이나 이제 가속도 성분이 존재를 하면 이제 원통 좌표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좌표계를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그 예제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좌표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운동학 방정식에서 이제 이 R 방향의 가속도를 우리가 AR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R은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치 벡터가 아니라 위치 벡터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AR이라는 것은 이제 R2 닷 마이너스 R의 시타 닷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래의 것들도 다 암기를 해야 하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암기를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시타 방향의 그 성분은 이제 R 곱하기 시타 2 닷 플러스 R 2 곱하기 R 닷 시타 닷이 되게 되고, 또한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R분의 1의 그 dr 제곱 시타 닷 dt로 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어차피 뭐 위치나 그 각속도가 모두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각 가속도를 알 수 없을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그 뭐 각속도에 대한 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 뭐 각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제 각가속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차피 미분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각고속도를 모를 때는 이제 이 식이 이제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Z 방향은 그 대부분은 이제 뭐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거의 모든 경우가 어떤 직선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선 운동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높이를 Z라고 하면 이제 Z를 두 번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가속도 A는 이제 이 모든 성분을 이제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전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운동역학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이제 시그마 F는 MA에서 이제 시그마 F는 이제 각 그 성분 방향의 이제 힘들을 모두 이제 더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그 성분 방향의 이제 가속도 벡터를 이제 모두 더해준 걸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위 벡터 같은 경우는 뭐 책마다 뭐 UR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ER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문자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성분의 이러한 그 성분에 의한 이제 이러한 값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각 축방향 단위 벡터의 성분은 같아야 하므로 이제 시그마 FR은 MAR, 그리고 시그마 F 시타는 이제 MA 시타, 그리고 시그마 FZ는 MAZ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통 좌표계에서의 이제 운동 방정식은 다음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원형 이렇게 가이드 로드 위에 이제 이러한 그 이제 A점이 이제 어떤 회전 중심점이 되어서 이제 각속도 시타로 그 회전을 하는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제 3 라디안 퍼 세크로 이제 일정하게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뭐 각속도가 어떤 함수나 그 방정식 꼴이 아니라 이제 상수로 주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C 부분에 이제 연결되어진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칼라라고 하는데, 이제 칼라가 이제 두 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는 이 암에 그, 그 조립이 되어져 있고, 하나는 이제 이 그 가이드 로드 위에 이제 조립이 되어서, 또한 이제 이 두 개의 칼라가 또 조립이 되어진 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마찰 없이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마찰력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과 결합된 이제 칼라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칼라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칼라에 대해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 회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R 방향이 되게 되고, 이제 항상 각도 방향, 시타 방향은 이제 이러한 R 방향의 이제 직각인 방향으로 그 도시를 하면 되고, 이때 이제 그 방향의 플러스 방향은 지금 시타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R 방향은 항상 이 그 회전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다음과 같이 플러스 방향이고, 또한 이제 각 이러한 시타 방향과 R 방향의 가속도를 이제 A 시타 그리고 AR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가속도의 방향도 우리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던 방향으로 일단 그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에 이제 작용하는 이제 힘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 현재 이제 그, 그 칼라의 질량이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그 지금 자유물체도 상에 그 물체의 무게를 도시를 하지 않았고, 또한 어차피 지금 Z축 방향의 이제 성분은 그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그 아래쪽 부분으로 작용하는 이제 중력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이러한 원형 가이드 로드의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나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Z축 방향의 성분도 그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 중력에 대한 이 물체 칼라의 무게도 이제 도시를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평면상에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 좌표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극좌표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C점을 우리가 어떤 중심점으로 보고, 이제 이 점을 질점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한번 그 힘을 해석을 해 보면, 현재 이제 로드 위를 그 마찰 없이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칼라가 닿은 부분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수직 강력 NC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도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암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F라는 힘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힘들은 이제 NC와 이제 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먼저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시그마 FR은 이제 MAR에 의해서 일단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시타가 45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도 45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NC는 이제 R 방향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NC 코사인 45도가 되게 되고,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 시타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이제 R 방향과 시타 방향은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90도는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마이너스 NC 코사인 45도는 이제 질량이 0.5kg이었기 때문에 이제 MAR에서 이제 0.5 A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타 방향은 이제 다시 이제 NC 그 사인 45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고, 이제 F는 이쪽 방향에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0.5kg A 시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AR과 A 시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AR은 그 R 2닷 마이너스 R 시타닷 제곱이고, A 시타는 R 시타닷 2닷 플러스 2R 닷 시타닷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R과 그 R 시타닷 그리고 시타 2닷을 먼저 구해보면, R은 그 0.8 코사인 시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제 미분을 하면, 즉 이제 0.8 코사인 시타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0.8 사인 시타 곱하기 시타 다시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시타 닷은 문제에서 3 라디안 퍼 세커로 주어졌고, 각도는 45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R 닷도 이제 다음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R2 닷은 이것을 다시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0.8 사인 시타 2 닷 플러스 코사인 시타 닷 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시타 닷이 그 상수였기 때문에 시타 2 닷은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뒤쪽 부분만 그 계산을 해서 이제 0.8을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0.59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모두 구했고, 이제 시타 2 닷은 0이고, 이제 시타 닷은 그 3 라디안 퍼 세커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R 방향의 가속도 AR은 마이너스 10.18 m/s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시타 방향의 A 시타는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18 m/s 제곱으로 두 개의 값이 이제 똑같은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AR과 A 시타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NC는 시점에 작용하는 그 수직 강력 NC는 7.20 뉴턴이 되게 되고, 이제 플러스가 나왔으므로 우리가 초기에 가정한 방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F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뮤즈먼트 라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회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 이제 회전을 하는 놀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놀이 기구에 있어서 그 이 각도가 아니라 이제 이 휴직축에 대한 휴직축이 이제 회전하는 그 각속도를 구하는데 이제 등속 각속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그 값인 각속도를 그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수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 파이는 이제 45도로 주어져 있고, 이제 케이블의 질량과 승객의 크기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따로 떼서 이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일단 그 등속 각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시타 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Z 방향과 R 방향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이쪽 그 사람 부분을 이제 자유물체도로 도시를 해보면 일단 Z축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R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Z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제 이 사람의 무게에 대한 mg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이쪽 부분을 우리가 그 줄이 이제 이쪽에 그 매달려서 가기 때문에 이제 장력 T가 작용을 하고 또한 이제 이 각도 시타가 이제 이쪽에 각도가 그 파이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각도가 마찬가지로 파이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먼저 이제 R 방향의 가속도는 이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먼저 이쪽 시타닷의 그 시타닷이 그 지금 등속 각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타 투닷은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그 수직축의 중심점으로부터 이 사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R은 일단 이쪽 부분에 여기까지가 1.5m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이제 8 곱하기 사인 45도가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R은 그 1.5 플러스 8 사인 45도가 되게 되고 이제 시타닷 제곱이 되고 일단 우리가 각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7.1157 시타닷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Z축 방향의 그 운동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Z축 방향에 대한 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Z축 방향의 장력은 이제 T 코사인 45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mg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문제에서는 승객의 그 질량이나 무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Z축 방향에 그 가속도는 어차피 이렇게 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출렁거리게 운동하는 그 놀이기구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Z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가속도가 0이 되게 되어서 이쪽 부분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T는 이제 13.87 이때 M은 이제 미터가 아니라 이제 질량 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FR은 다시 이제 MAR에 의해서 이제 AR을 우리가 앞서 다음과 같이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이 아니고 이 식에 의해서 일단 그 R 방향의 이제 힘의 성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장력에 의한 이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 되어서 이제 앞서 우리가 T를 다음의 값으로 산출을 했었고 이 식에 의해서 결국 질량 M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식에 의해서 이쪽 부분의 N과 이쪽 부분의 M은 동일한 값이므로 이제 소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시타 닷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이제 값을 풀면 이제 1.17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제 이러한 그 시점의 어떤 뭐 구슬이라든지 혹은 어떤 원통 형태의 이제 이러한 그 물체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각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해서 이 암이
이제 이 그 구슬을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슬롯의 홈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슬롯의 그 형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에서는 뭐 스파이럴 형태로 이제 그 방정식이 이제 R은 0.1 시타로 이제 이 운동 경로가 주어져 있고, 또한 이제 각속도는 4 라디안 퍼 세크 이고 이제 탑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원통 좌표계에서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극좌표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 O점으로부터 이 C점까지의 그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그 시타가 이제 180이 아니고 이제 파이 라디안일 때 이제 이 구슬 C에 작용하는 이제 힘들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력과 이제 구슬의 크기는 무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슬이 우리가 이제 굴러가거나 이제 마찰력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구슬을 우리가 이제 또 질점으로 간주를 하면 이제 질점 C에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먼저 도시를 해보면, 일단 이제 R 방향과 이제 시타 방향이 있고 탑뷰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 Z는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문제도 이제 극좌표계 문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힘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제 이 슬롯의 홈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수직 강력 NC가 이제 이 점의 이 그 곡선 경로의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즉 이제 이 접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NC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 R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이제 파이라고 하면, 그 파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 암이 그 구슬을 밀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C라고 하는 시타 방향의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과 시타는 이제 이쪽으로 회전하면 시타의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R 방향은 이쪽 O점이 중심점이기 때문에, 즉 이제 회전 중심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각도 파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각도 파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에 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러한 파란색의 곡선 경로로만 이제 표현한 그림이 되게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시타 이꼬르 파이일 때에 이제 이 점이 이제 C 부분이 되게 될, 질점이 그 위치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접선 방향을 이제 이 방향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 시타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R 방향과 이 접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탄젠트 푸사이는 이제 그 dr d 시타 분의 r이 되게 되고, 혹은 뭐 그 r d 시타, 즉 이제 dr분의 r d 시타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즉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먼저 푸사이를 구하고, 이제 푸사이를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시타와 r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림상에 보면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이, 즉 이제 이러한 탄젠트 라인이 이러한 r 방향과 이루는, 즉 이제 그 R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미소 각도를 회전했을 때에 이쪽 부분의 그 크기를 우리가 R d 시타라고 하고, 이제 이쪽 부분의 그 길이 값은 우리가 dr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각도나 우리가 억각에 의해서 이쪽 부분의 각도나 같기 때문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미소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값이 되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주 미소하게 가게 되면 이 탄젠트 라인과 이쪽 부분의 길이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쪽 부분의 각도도 파이가 되게 되어서 결국 탄젠트 파이가 아니라 그 푸사이가 되게 되어서 이제 탄젠트 푸사이는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즉 이제 dr분의 r d 시타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푸사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탄젠트 푸사이는 이제 dr d 시타분의 r에 의해서 일단 r은 우리가 0.1 시타로 주어져 있었고, 다시 이제 r을 시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0.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탄젠트 푸사이는 결국 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떤 특정 각도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시타가 파이일 때 이제 푸사이는 이제 아크 탄젠트 파이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푸사이는 이제 72.3도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결국 파이는 이제 90 마이너스 푸사이를 하면 이제 17.7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이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R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시그마 FR은 MAR에서 이제 NC 코사인 이제 파이였는데, 이제 그 파이가 17.7도였으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운동 방정식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타 방향도 이제 다음에 FC-NC 사인 17.7도는 0.5 A 시타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AR과 A 시타는 우리가 운동학 방정식에 의해서 먼저 이제 각속도는 일정한 각속도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값으로 주어졌고, 결국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속도는 0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번 경우는 이제 R이 시타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R' 이제 0.1 시타 다시 되게 되어서 그 이제 시타 다시 4 라디안 퍼 세크였으므로 이제 상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상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R2닷도 결국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R은 R2닷 마이너스 R닷 제곱인데, 이제 R2닷과 2닷이 0이었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5.03이 되게 되고, 또한 A 시타도 이제 이 공식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3.2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앞서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연립해서 풀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풀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NC는 마이너스 2.64 뉴턴, 그리고 FC는 이제 0.800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기에 가정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NC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